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강의를 올리게 됩니다. 이제 여름 휴가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올려드렸어야 될 이번 강의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텀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번에 올려드릴 이제 강의는 이제 질의응답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지사 투찰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본점 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지사 투찰 관련된 질의 요지는요. 전국의 지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입찰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요새 지금 전자입찰에 상당히 재미를 붙이신 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금액이 작지만 실제로 낙찰을 받은 경우도 하나 있었고, 최근에 계속 이제 제가 이제 투찰 금액 물어보면 제가 사정률 같은 거 제가 좀 얘기해 드려서 그걸 이제 투찰을 금액을 적어내는데 그게 상당히 근접지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전국적으로 지사를 내서 설립을 해서 차라리 참여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나라장터 입찰 공고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역 제한, 투차 제한 걸려 있죠. 참가 가능 지역, 부산광역시 지사 투찰 허용 여부 불어. 자, 지역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분은 더 많은 걸 전국적으로 보고 싶은데 지역 제한 때문에 못하니까 지사를 만들어서 투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이렇게 입찰에 재미를 붙여야만이 자기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사 투찰은 대부분 불허해요. 가끔 가다가 예외적으로 지사 투찰이 허용되는 게 한두 개씩 나오긴 하는데, 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들이 거의 몇 개 없을 때 이런 지사 투찰 허용 여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보면 예전에 이런 지사 투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법인의 운영자, 실질적인 운영자분은 한 분이신데 각 지역별로 법인을 만들어 놓으셔서 한 12~13개의 업체를 관리하신 분들이 제가 여러 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이제 협회 회원들이랑 같이 해서 이거를 하면 우리가 전국에 나오는 모든 입찰을 다 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셔갖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건데, 애석하지만 지사 투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입찰 공고를 내시는 이제 그쪽 담당 직원들이 정말 친한 사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규정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원래 나라장터 이 전자 입찰의 기본 취지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지사 투찰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역시 기존에 했던 입찰 공고문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계속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지사 투찰 허용 여부를 불허하는 입찰 공고가 거의 유지로 나가기 때문에 이 규정이 바뀐다고 보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는요. 자, 본점 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본점 소재지를 이분의 경우엔 서울로 옮길 것인가 경기도로 옮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서울로 옮기는 거랑 경기도랑 옮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분의 지리의 요지를 이해한 건 입찰 기회, 즉 양으로 승부를 하느냐, 안 그러면 경쟁 확률, 즉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한다고 하면 아까 지역 제한이 나왔을 때 서울 지역이 훨씬 많은 입찰 공고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서울에 영업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기도 지역인 경우로 간다고 하면 서울에 못지않게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는 가지고 갈 거예요. 입찰 규모는. 하지만 이게 이제 좀 금액이 작은 금액일수록 그쪽 경기도 전체로 해서 돈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이런 식으로 딱딱딱 꽂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작기 때문에 경쟁 확률은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질의했던 요지는 과연 내가 입찰 기회가 많은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입찰을 한 번을 보더라도 내가 더 많은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는 경기도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저한테 물어본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은 업종 입찰 공고 유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입찰 공고 유형, 기존에 나왔던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이 나라장터 화면인데, 이 나라장터 이 화면에서 상세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찰 공고, 개찰 결과 이것도 역시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공고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아까 상세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런 대화창이 떠요. 여기서 서울이냐 경기냐 참가 지역 제한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상세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기존의 입찰 유형, 입찰 규모가 얼마나 되며, 만약에 이 입찰 규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액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지역 제한이거든요. 근데 내가 참여할 입찰이 이런 1억 미만이 아니라 뭐 한 10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풀리는 거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런 분들은 굳이 이런 지역에 대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가 타겟으로 하는 입찰 규모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업종에 관련돼서 나오는 입찰 공고에 참여하는 경쟁 업체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결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아마 좀 낭패를 보실 것이고,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셨던 본래의 목적에 많이 부합이 되지 않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일단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왔던 질문들, 받았던 질문하고, 하나는 제가 입찰 공고 올랐던 유튜브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이 강의는 이런 어떤 질의응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